나 사회성 떨어지고 잘할 줄 아는 거 없는데 나 진짜 그럼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? 아스퍼거를 가지신 분들이 직업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직업들을 조금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? 정말 아스퍼거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지적 능력에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맞아요. 그냥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. 세계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안녕하세요, 내부자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최근에는 이 아스퍼거를 주제로 영상을 몇 편 업로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아스퍼거 장애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, 이 아스퍼거를 가지신 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됐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이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영상 보니까 내 얘기도 같더라. 나 사회성 떨어지고 잘할 줄 아는 거 없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나 진짜 그럼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? 이런 걱정들이 더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요. 그러니까요. 저희가 또 본의 아니게 약간은 좀 의기소침하게 만든 게 아닐까, 또 괜한 자책을 하시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비롯한 발달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신경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잖아요. 쫙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하나의 어떤 신경적인 특성이다, 이런 것들이. 그리고 그 자체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, 다양성의 일부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인데, 저는 뭐 큰 틀에서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물론 이제 우리가 질병으로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교정할 부분은 교정을 하고 해야겠지만, 사실 이런 특성들이 우리가 치료를 한다라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고, 그 안에서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현대사회가 너무 초연결돼 있고 사람들끼리 너무 계속 어울리게 만들고, 옛날에는 사실 학교도 이렇게 없었거든요. 어릴 때 이 정도의 단체 생활 안 했어요. 조금 놀다가 집에 가고 자기 집안일 하고 이랬던 거지. 가업 배우고 다 그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처럼 똑같이 만드는 걸 요구하다 보니까 ADHD나 아스퍼거나 이렇게 약간 신경 다양성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공격받고 위축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분명히 이 각각의 타입의 사람들이 약점도 있지만 또 강점도 있거든요. 아스퍼거 분들께서 가진 강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,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 아스퍼거 분들이 가지신 장점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어떤 것들이 좀 있으세요? 본인이 좋아하는 그 분야에 굉장히 몰입한다. 이제 제한된 관심사를 가지시지만 그 안에서만큼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죠. 제가 뵙는 분도 축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몇 년도에 AC 밀란이랑 뭐 유벤투스랑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몇 대 몇으로 그 경기가 끝났고 언제 누가 무슨 골을 넣었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기억을 잘 하세요. 그런 거 보면 진짜 이쪽으로 하시면 정말 잘하실 수 있겠구나,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제가 만나는 친구도 해전에 특히 관심이 많은 친구거든요. 역사 안에서도 전쟁 안에서도 이 해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몇 년도에 일어난 무슨 해전에서는 뭐 어느 쪽이 몇 척의 배, 어느 쪽이 몇 척의 배로 붙었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, 이런 것들까지 정말 다 세밀하게 알고 있을 정도로 지식을 좀 쌓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. 그러니까 전쟁 매니아 그런 이제 밀리터리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. 네, 그런 쪽으로 좀 풀어도 개성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. 그쵸. 네. 요즘에는 워낙 그런 다양한 관심사들이 또 뭔가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이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장점이라고 하면은 논리적이다, 좀 체계적이다 라는 게 좀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감정에 잘 휩싸이지 않는다,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? 네,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그럴 수도 있고요. 감정 교류를 나눠야 되는 가까운 뭐 가족이나 사람들은 막 그걸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분명히 또 강점이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하면서 디테일도 잘 캐치하고, 디테일 캐치나 어떻게 보면 숨겨진 패턴 찾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잖아요. 그런 것들 남들 다 감정에 휩쓸리는 가운데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, 이것도 직업적으로 보면 사실 예를 들어서 증권가의 뭐 펀드 매니저로 일한다 이러면 다들 뭐 패닉이 왔을 때 그분들은 냉철하게 그냥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사람이 그 감정에 휩쓸려서 좀 실수들을 범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부정확한 선택들, 좀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, 그런 것들로부터는 어쨌든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,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반대급부로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정리해보자면 몰입, 그리고 논리적이고 디테일한 관찰력이 있고, 그리고 숨겨진 패턴, 규칙 이런 것들을 인식을 잘 하거든요. 그럼 이런 강점들을 살릴 수 있는, 그래서 이분들이 더 일하면은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은 뭐가 있을지,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스퍼거를 가지신 분들이 직업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뭐 어떤 직업들을 조금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? 실제로 많이 듣기도 하고 가끔 추천을 드리기도 하는 거는
그 프로그래머, 개발자 쪽이에요. 논리, 수학적 구조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. 이런 소통,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협업을 많이 하는 그런 개발자도 있지만 본인 일만 딱 하면 되는 그런 개발자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단점은 좀 이렇게 숨길 수 있고 본인의 장점을 이렇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거나, 아니면 실제로 아스퍼거신데 개발자, 프로그래머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. 맞아요. 본인분들께서도 본인 자신에게 그쪽 세계가 잘 맞는다고 느끼고 있는 분들이 이미 있어요. 감정적으로 막 휩쓸리거나 이런 게 좀 적고, 어쨌든 딱 논리적으로 그냥 팩트만 가지고 대화하고 그걸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곳이다 라고 미리 느끼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어쨌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적고 본인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확실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그런 관점에서 비슷한 맥락이지만 연구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과학 분야의 연구원일 수도 있고 생물 분야의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화학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릴 때부터 게다가 그게 만약 자신이 관심이 있던 부위다 라고 한다면 정말 아스퍼거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지적 능력에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맞아요. 그냥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.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 무슨 또 긍정적인 얘기하냐, 다 못한다, 내가 보니까 못한다 이러실 수 있지만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.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패를 조금 견디고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.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게 뭐 한 번의 시도만에 도출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조금 수정해서 다시 해보고 조금 수정해서 다시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, 그러려면 과제에 대한 집착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스퍼거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관심사랑 일치한다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끝까지 물고 놓지 않을 수 있는 집착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정말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보통 많은 에너지를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매끄럽게 끌고 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. 근데 아스퍼거인 분들이 그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는 거는 아니에요.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사가 덜한 경우들이 많죠. 본인의 꽂혀있는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에너지를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의 램이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딱 돌아가야 되는 프로그램의 램의 상당 부분을 할당해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연구 같은 분야는 특히 결과가 진짜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루틴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쵸. 네. 근데 루틴하게 하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워요. 근데 아스퍼거, 자폐를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이 루틴한 게 편하시죠.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회에서 이 정도면은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? 약간 눈치 주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들인 거죠. 저는 또 관찰력과 방금 얘기한 어떤 그 루틴을 고수하는 능력들이 결합이 된다면은 검수나 검품 혹은 뭐 교열 이런 것들을 하는 일도 뭐 곧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같은 상품에서 문제를 이렇게 잡아내는 일들, 근데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쉽게 좀 진료하기가 쉽고 뭔가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놓치는 것도 생긴단 말이죠. 근데 아스퍼거를 가지신 분들은 같은 것들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조금 더 집중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문제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맞아요. 그리고 변화에 좀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럼 뭔가 달라진 거, 문제가 되는 것들을 아마 더 잘 캐치하실 수도 있겠죠. 그 숫자나 패턴에 대해서 감각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큐브 맞추기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. 세계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유명한 데이터 분석가들 중에 이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. 그 숫자, 패턴 찾는 거 너무 잘하기 때문에.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, 회계사 이런 쪽에서 또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우리 아스퍼거를 가지신 분들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속뜻이라든지 맥락에 맞춰서 이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, 숫자를 다루는 일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없잖아요.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니까 이분들이 조금 다루기에 더 적합하지 않나. 그리고 또 아스퍼거를 가지신 분들의 큰 특성 중에 하나가 감각적인 것들이 좀 예민하게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. 남들보다 더 잘 캐치할 수 있죠.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. 자폐 스펙트럼 성향, 아스퍼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했다, 뭐 작은 소리도 쉽게 알아차린다 라든지 빛에 민감했다, 수정 색깔에 굉장히 좀 집착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, 이렇게 좀 감각에 대한 예민함을 가졌다라는 것들은 반복적으로 좀 듣게 되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보통은 좀 단점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걸 장점으로 잘 발휘할 수도 있죠. 대표적으로 좀 그냥 생각해 보자면은 악기 수리 같은 것들을 하시는 그 굉장히 좀 정밀한 작업이잖아요. 네, 이런 분들은 또 고도의 어떤 청음 능력들,
이렇게 작게 음이 틀어진 것들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아스퍼거를 가지신 분들의 감각에 대한 예민함과 이렇게 파고드는 집착력 이것들이 결합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소믈리에 쪽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맛을 감별하는데 사실 저는 뭐 와인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그런 걸 이제 잘 구별을 못 하거든요. 감각이 좀 둔한 편이라서 오히려 이제 감각이 예민하다면 이런 미각 쪽에 그런 걸 이제 잘 구별하고 잘 발휘하고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반적인 사람들과 약간 다른 특징들을 다 문제로만 몰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분명 이거를 이렇게 잘 살리면 한 번만 틀어서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강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문제로 삼고 이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.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아스퍼거 관련된 영상들을 업로드할 때 그런 댓글들이 좀 달리더라고요. 이 신경 다양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너희들은 좀 그런 것들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뉘앙스의 댓글이 있었거든요. 절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가 치료해줄 부분은 치료를 하고 뭐 약을 써가지고 교정을 해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아이의 이 색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색깔이 잘 발휘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자.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더 잘 끌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로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이런 특성들이 단점으로만 생각될 게 아니라 강점으로도 또 발휘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조금 받아들여야 될 어떤 특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